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25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고, 그 다음에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본인을 검찰에서 기소한 데 대해서 고발을 하겠다 그러면서 직권남용이 어떤 경우 유죄로 판단되는지 보여주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면 결국 여권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옷 벗기기를 시작한 것 아니냐. 옷 벗기기.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밀어내기죠. 시작한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정말 윤석열 옷 벗기기라는 것은 가능한가? 이런 점을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자, 현실적으로 현행 법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임기가 2년입니다. 물론 이 임기 이전에 과연 해임할 수 있느냐? 임기가 2년이 보장되어 있는데 해임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공무원의 임명, 헌법에 보면 다음 사항은 국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공무원들 중에서 검찰총장은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다고 하는데 임명이라고 되어 있지 임면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임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검찰총장을 임기 전에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가지고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명권으로 되어 있으니까 임면권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학자들 간에 여러 견해가 갈리고 있지만 다수설은 임기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면은 할 수가 없다. 이게 다수설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무슨 소리야? 임명권은 임면도 포함되는 거야. 틀림없이 저 인사혁신처나 뭐 이런 데 인사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대통령 말에 따르겠죠. 그러나 그것은 끊임없이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더군다나 이게 워낙 학자들 간의 설이 갈리고 현재 다수설이 임기가 보장되어 있으면 면직은 못한다. 이런 게 다수설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한 정치적 부담을 져야 될 것이다. 더군다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헌법이나 법률에 뭐 위반한 내용은 없는 거 아닙니까? 물론 법무부에서는 달리 주장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과연 면직의 사유가 되느냐? 면직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그런 때에 대통령이 면직에 뭐 핑계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면직의 사유가 되느냐? 되더라도 과연 면직할 수 있느냐? 임기가 2년이 보장되어 있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는 어마어마한 정치적 부담을 져야 된다. 근데 그 부담을 지고서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하겠다. 일단 하고 보겠다. 이렇게 한다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고 나서 이제 행정소송이나 뭐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정소송 같은 거 제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누군가에서 또 대통령이 고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뭐 고발당한다고 해서 뭐 재임 중에 무슨 소출을 당하지는 않겠지만 여하튼 고발은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인사권 남용으로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죠. 이제 해임 논란이 있고요.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조치 가능하죠. 그러나 지금 총선 3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 해임을, 윤석열 검찰총장을 여기서 해임해놓고 총선을 치른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만, 지금까지 뭐 제가 가능하다는 일만 문재인 대통령이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뭐 지켜보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그러나 저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아마 그런 결정을 내리면 이번 총선은 포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얘기한 바로 이겁니다. 감찰. 자, 그럼 감찰을 하고 나서 검사 징계를 해야 되는데, 이건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징계가 가능할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검사 징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징계법에 징계의 사유로 몇 가지를 규정해 놓고 있는데, 첫 번째가 검찰청법 43조 위반입니다. 이 43조는 대부분 검사가 정치운동을 했을 때, 이런 때에 해당하니까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뭐 정치적으로는 뭐 정치운동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객관적으로 보면 정치운동을 한 여러 가지 사례에 들어갔다고 보는 거는 뭐 어불성설이죠. 그건 뭐
아마 그렇게 만약에 그 징계 사유가 그런 거라면 그건 뭐 해외 토픽감일 겁니다. 제일 그래도 갖다 이렇게 끌어다가 붙일 수 있는 게 바로 직무상의 의무 위반 그리고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이건데, 최강욱 공직개혁 비서관을 기소한 거는 직무를 게을리한 건 아니고 직무를 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열심히 한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할 거고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했다? 이 직무상의 의무의 위반이라고 한다면 따지자면 뭐 중앙지검장을 패싱하고 검찰총장이 직접 부장검사하고 얘기를 해서 기소를 했다, 뭐 이런 내용이 될 텐데, 이거 직무상의 의무 아닙니다. 검찰청법에 보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사례가 딱 한 번인가 있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검사가 중앙지검장하고 검찰총장한테 다 보고를 했는데 여기서 뭐 기소하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검사가 자기 이름으로 기소를 해버립니다. 그게 제 기억에는 딱 한 번인가, 제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한 번인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해도 그 기소는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검사도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최병묵 검사가 가서 윗사람 지시 안 받고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그럼 검찰 내부에서 야, 쟤가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기소를 한 거야? 징계해. 이건 가능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검사는 하나입니다. 검사는. 그러니까 상명하복 체계에 갖춰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검사는 하나인데 이 최모 검사라는 친구가 가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기소를 해버렸다. 윗사람 결재 안 받고 라고 하면 그 기소는 유효하고, 다만 이 내부에서 윗사람의 결재와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점, 지검장이나 검찰총장이나 그런 점에서 이제 무슨 문제가 되냐면 이거는 내부 징계 사유로 됩니다. 그게 바로 직무상의 의무 위반입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은 기소를 지시할 때, 왜냐하면 검찰청법에 보면 그 12조 2항에 보면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대검의 사무를 맡아서 처리하고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 공무원을 지시 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청 공무원이라는 게 결국 검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총장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관해서 결재를 안 받았으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사징계는 검찰청장이 징계위원회에 넘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이런 사례 있었습니다. 과거에 보면 대검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누구누구 검사에 대해서 징계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해서 거기서 대략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해서 바로 넘어가서 법무부에 가서 이제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엽니다. 거기서 결정을 하죠. 그 케이스가 바로 윤석열 검사였습니다. 윤석열 검사가 2013년 말에 그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그 항명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 바람에 윤석열 검사에 대한 징계를 당시 대검 징계위원회에서 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징계를 결정을 하고 법무부에다가 징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최종적으로 정직 1개월이라는 그 윤석열 검사의 징계 조치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번에 징계 받으면 징계 처음 받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받는다면 이제 그런 거고, 근데 이번에 징계 사유가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죠. 직무상의 의무 위반이냐 아니냐. 아마 의무 위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노선을 같이 하는 사람 외에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의무 위반이 아닌 것을 의무 위반이라고 강제로 우겨서 만약에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올렸다. 그럼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그건 뭐 거의 장관의 아바타입니다. 거기서 장관의 뜻대로 아마 그 결정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징계위원회가 거기 장관 빼놓고 장관이 위원장이고 나머지 사람들이 6명인데 그 사람들은 다 장관이 이리저리 지목하는 사람입니다. 뭐 학자, 뭐 검사, 뭐 다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건 뭐 장관과 한 몸이라고 생각해도 별 문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만 먹이면 징계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징계 사유가 객관적으로 보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징계에 올렸다? 이때부터는 이제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아까 제가
해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하고 똑같이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징계를 받았을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징계가 부당하다 그래서 뭐 재심 요청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행정소송이나 뭐 이런 기타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고요. 우선 국민들 중에 상당수가 저건 징계 사유가 아닌데 라고 얘기하면 그 정치적 부담을 져야 된다. 그거는 바로 총선이 지금 석 달도 안 남았다 하는 점이 또 부담입니다. 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권이 항상 무슨 일을 무리수를 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무리수를 두어서 일단은 가능합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치적 부담을 더군다나 선거를 몇 달 앞두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히 그런 걸 못하는 거다. 그럼 이게 뭐 저 대통령이 직접 해임하는 것보다야 후폭풍이 크진 않겠지만 아마 이렇게 되면 법무부 장관 물러가라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럴 경우에 그 정치적 부담도 역시 법무부 장관도 져야 되지만 대통령도 함께 져야 되기 때문에 총선을 몇 개월 앞두고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총선에서 우리 망해도 좋아 라고 하기 전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탄핵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탄핵은 대통령 탄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 검사 다 탄핵 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국회 4+1이라는 그 협의체 있죠? 그 협의체에서 만약에 동의를 한다면 민주당이야 뭐 당연히 동의할 것이고 청와대 뭐 여의도 출장소 비슷한 그런 거수기 역할을 할 테니까 동의할 것이고 그러면 과연 이제 다른 정당들 지금 뭐 민주평화당이다 뭐 바른미래당 손학규계다 뭐 아니면 대한신당이다 뭐 이런 곳에서 정의당이다 이런 곳에서 과연 동의를 할 것인가 이거는 저는 국민 여론과 무척 관련이 깊다. 왜냐면 검찰총장 탄핵은요 대통령 탄핵하고 달라가지고 국회 제적과반 쓰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4+1이 다 동의를 하면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탄핵을 정말 하기로 한다면 검찰총장 탄핵안을 제출을 해서 국회에서 이제 통과시키면 되는데 통과시킬 때 과반이기 때문에 제적과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4+1이 다 동의한다면 제적과반이 된다. 제적과반이라고 그래야 뭐 149, 150 뭐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적과반이 된다 하는 점에서 본다면 탄핵 추진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민주당 빼놓고 나머지 다른 정당들이 과연 이 탄핵에 찬성할 수 있을까? 그거는 탄핵도 우선 헌법과 법률에 위반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선 아까도 제가 징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했느냐 여부가 논란이 됩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는 위반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기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반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위반이라고 막 주장을 해서 국회에서 통과시킨다? 그렇게 되면 이제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이 우리 거기에 동의 못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꽤 많다.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도 한 두어 달 남짓한 기간 그 뒤에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국민들의 다수 성원을 받고 있는 검찰총장을 탄핵했다? 이거는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 같은 역풍이 불지는 않겠지만 그에 버금가는 역풍이 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4+1 체제에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은 저는 단 한 군데도 동의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이 탄핵 어려운 것이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1, 2, 3이라는 세 가지의 수단이 있는데 이 수단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금 제 생각에는 옷 벗기기 가능성 없습니다. 그러면 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겁주는 거고 여론조성이고 자기네들 지지층 결집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아마 친문이라고 하는 사람들 또 과거 친노 세력들 지금 진보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 뭐 민노총 이런 곳은 아마 그래 추미애 장관 얘기가 맞아. 저 윤석열 검찰총장 말이야 무슨 조국 전 장관 일가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뭐 탈탈 털고 뭐 막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도 뭐 없는 사실 만들어내고 이런 식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 더 결집될 겁니다. 그래서 이 결집되는 그걸 노리고 지금 저는 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그러나 조금의 가능성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이런 것을 할 수도 있겠다.
뭐 제가 예상한 대로 늘 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권이 행동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도 있겠다. 그 가능성도 정말 전혀 없는 건 아니다. 그러나 제가 그 기자 경험이라는 걸 봤을 때 그런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무적 판단으로 보면 불가능하다. 선거를 거의 포기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저거 얘기하는 뭐 징계나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들은 다 엄포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방법은 찾으려면 있지만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그 방법은 쓸 수가 없다. 이게 징계한다고 해서 뭐 금방 되겠습니까?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옷 벗기기 여권이 명운을 걸기 전에는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